대법원 2023년 7월 17일 선고 2017도 180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 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수 의견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 전자는 의료법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의료법인 중 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재산이 출연되지 않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어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필연적으로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를 기망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식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설립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주도하였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 목적으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구의료법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참조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 자격을 인정한 전제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면 외형상으로 그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 운영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 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라면 공공성,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다만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 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 명의 의료기관이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의 핵심적인 징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형해화되고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실질적 목적과 동기, 설립 과정의 적정성, 의료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 의료업 운영 형태, 자산관리 및 수익의 귀속 양상 등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전반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의료인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형해화되어 의료법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 구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이라는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다수 의견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요건 해당성 및 고의의 판단을 위한 여러 간접 사실을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과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형식적, 도식적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고의를
전체적,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자격 위반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르면 영리 목적 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7월 17일 선고 2021도 1112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1.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는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 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 후견인이 소송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 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 후견인이 소송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형사소송 절차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와 같이 소송 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 소추권, 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문헌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헌에 반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사법의 목적과 보호적 기능. 국가 소추주의 내지 국가 형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반의사 불벌죄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결정 그 자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범죄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국가 소추주의 내지 국가 형벌 독점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소극적 소추 조건으로 규정한 것인 바, 이는 우리 법질서가 사인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이 예정한 범위나 정도를 벗어나 사인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의사 불벌죄를 해석할 때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국가의 공적인 형벌 기능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소추권, 형벌권의 공평한 행사, 법익 보호와 책임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일방적으로 중단, 소멸되는 강력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처벌 불원에 관한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입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일신 전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 취소와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달리 규정하였으므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는 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및 고소 취소에 관하여 고소권자에 관한 규정 제223조 내지 제229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 제230조,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232조 제1항, 제2항, 불가분에 관한 규정 제233조, 불가분에 관한 규정 등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반면 반의사 불벌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하나만을 두었을 뿐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 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근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소추 조건으로 하는 이유, 방법, 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친고죄는 불처벌을,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달리 취급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에 관하여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외에 다른 근거 규정이나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소 및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법원칙을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소 및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성질상 차이 외에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결정 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드러난 것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단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민법상 성년 후견인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가정법원에 의한 성년 후견인 선임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가사재판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에까지 성년 후견인에게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적극적인 유인이 있고 이러한 합의는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성년 후견인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 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이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인 상황에서 성년 후견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복리, 보호에 부합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의 존부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는 형사사법 절차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함으로 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은 처벌 불원 또는 합의의 지위를 범죄별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정의 규정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처벌 불원과 합의의 양형인자로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제도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포함한 현행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성년 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소극적인 소추 조건이 아니라 양형인자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 형사소송법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경우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 흠결 상태이다. 피해자가 의사 무능력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지원,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한 것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년 후견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성년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의사 무능력에 관하여 그 대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충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성년 후견인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허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추 해석을 허용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다수 의견은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의 흠결을 입법 정책 내지 입법 재량으로만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유추 해석의 필요성과 허용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극히 제한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면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피해자의 복리와 보호를 후퇴시키고 소극적 소송 조건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성년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의 지원, 보완은 관련 민법 규정들과 성년 후견 제도에 의하여 허용된다.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사람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 보완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형사재판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소송 등 여러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인 역사적 사실이 서로 동일한 점, 따라서 인지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각 소송을 수행하는 성년 후견인으로서는 민사와 형사를 분리하여 각 소송별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들을 통틀어 일체로 파악하여 총체적, 전체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 소송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든 형사소송에서든 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동일한 지향점 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법률 분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가정법원은 후견 감독기관으로서 각 행위를 위한 허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사 능력 결여 정도와 피해자 복리 적합성을 심리하여 재판한다.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심판과 형사재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이 본인의 진실된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반대 의견의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사 능력을 상실할 수 있고 그때에도 여전히 결정하여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 성년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권의 지원, 보완은 제3자에 의한 의사결정의 대행, 대체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관한 진지하고 철저한 탐구, 확인을 통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공적 지위의 성년 후견인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도 법원의 후견, 감독 기능을 개입시켜 본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우려하는 피해자 복리와의 충돌, 피해자 의사의 무력화 등의 위험은 가정법원의 허가재판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다. 다수 의견은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한 처벌 불원 의사 내지 형사 합의는 양형 참작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피해 변제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도 이견이 없다. 피해 변제의 측면에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에 관한 다수 의견의 이해 역시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결정은
의사 능력을 갖춘 피해자 본인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처벌 불원서를 양형 참작 사정으로서 적법 유효한 처벌 불원 의사로 취급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은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의 처벌 불원 의사와 양형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처벌 불원 의사의 의미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원적 취급의 근거를 알기 어렵다. 처벌 불원 의사의 의미를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 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처벌 불원 의사의 소송 절차상의 지위나 기능을 그 절차적 특성이나 심리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는 것은 처벌 불원 의사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에 비로소 논의될 성질의 문제이다. 다수 의견은 처벌 불원 의사의 의미를 심리 절차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처벌 불원서가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경우 양형 참작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갑에 대하여 성년 후견이 개시되어 성년 후견인으로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이 선임되었는데, 을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갑을 대리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문헌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므로 을이 갑을 대신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헌에 반한다고 한 사례.